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최묵은 연구위원입니다. 중국은 2014년 11월 반간첩법을 제정 시행하여 국가안전을 명분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단속을 강화해오다 지난 7월 1일자로 기존 5개 항 40개 조항에서 6개 장 71개 조항으로 더 강화된 반간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국가안보기관의 단속 권한을 확대하여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보 및 물품의 수집, 전달, 저장, 사용, 파괴, 훼손, 조작, 판매 등을 간첩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최대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지요. 8월에는 미국 CIA 간첩이라며 중국의 한 부처 간부인 하오모와 군수업체 정모를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간첩법 제정 이후인 2015년부터 스파이 행위와 관련되어 체포된 미국인이 최소 5건 이상인데 비해 구속된 일본인은 대기업 상사 사원, 대학연구자 등 모두 17명이지요.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3월 일본 아스텔라스 제약의 50대 중국 법인 간부가 북경에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0년 이상 중국에 체류하면서 일본의 중국 현지 기업인들의 조직인 중국일 본상의 부회장까지 지낸 주재원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에는 저장성 원저우의 난지다오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일본 아이치현 출신 50대 남성이 중국 당국의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2018년 항저우시 중구빈민법원은 중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일본 법무성 산하 공안조사청 간첩으로 결론 내리고 징역 12년형과 벌금 50만 위안 약 8,9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같이 일본의 상사원 등 민간인들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가 다른 나라보다 많은 것은 일본의 독특한 정보 수집 체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CIA, FBI, 영국의 MI5, MI6, 러시아의 FSB, SVR, 이스라엘 모사드처럼 강력한 국가정보기관이 정보를 수집, 분석, 배포하는 시스템과 달리 각 분야별로 나누어진 정보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기업 및 언론 등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민관, 정이 공유하는 독특한 정보체제를 구축하고 있지요. 일본의 민간 정보활동의 연원을 보면 대륙 침략의 발판이 된 국책회사 만주철 도주식회사는 1907년에 대련에 본사를 두고 산하기관으로 조사부를 설립하였습니다. 동경대 출신 등 4,500여 명의 우수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하얼빈, 길림, 북경에 지사를 두고 만주, 중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국제정세, 현지의 경제 및 법, 문화 관행, 역사, 지리 등을 조사하는 등 정보를 수집하여 관동군에 보고 일본군의 만주 통치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일본은 패전 후 군국주의의 부활을 상기시키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거부 반응이 있었기에 군사안보보다는 경제 중심으로 비중이 커졌지요. 1, 2차 세계대전에서 양성한 민간 부문의 해외 산업 정보 수집 능력을 자산으로 하여 상사나 언론, 단체 등을 활용한 해외 투자 및 무역에 관한 조사 활동을 통해 수출입국에 성공하고 경제대국으로 부흥할 수 있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낙간호학교 출신 요원과 만주철 도주식회사 조사부 요원들이 전후의 민간기업의 취직, 전 세계에 퍼져 정부와 민간기업 간 해외 정보 공유의 핵심적인 고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오늘날 일본의 해외 경제 동향 및 정세 분석의 중심 역할을 하는 노무라 총합연구소, 미츠비시 총합연구소 같은 대기업 연구기관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정보활동 주체는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는 민간, 경찰, 군의 정보활동과 근대적인 정보기관 요원을 양성한 낙간호학교를 통해 정보활동을 전개하였고 오늘날에는 내각정보조사실, 공안조사청, 경찰청, 해상보안청, 방위성 정보본부 등이 있습니다. 일본의 민간 정보활동을 총괄하는 내각정보조사실은 국가정보체계 중추기관으로서 각 부문에서 수집한 정보를 종합하고 각 기관들과 연락, 조정 및 민간기관, 단체의 활동을 조율하고 이어주는 활동을 합니다. 총무부는 외곽단체인 정세연구회를 관리하고 인사, 후생, 교육훈련과 주요 정보 분석 및 연락,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지요. 국내 1, 2부는 각각 국내 정보와 국내 언론, 여론 동향을 담당하며 국민출판협회 등 외곽단체를 운영합니다. 국제 1부는 내각의 해외정보 수집, 분석의 창구로서 동남아조사회, 세계경제조사회 등 외곽단체를 운영합니다. 국제 2부는 해외 매스컴의 논조를 분석하고 내외정세조사회와 통신사 등의 협력을 받습니다. 경제부는 국내외 경제 관련 연구, 조사를 담당하고 자료는 민주주의연구회를 통해 정보자료, 전환 관리와 전산화 정보 및
마이크로필름을 담당하지요. 일본 방송협회, 세계정경조사회 등 외곽단체의 지원 요원을 운용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공개정보를 수집 분석하는데 약 25개에 달하는 외곽단체의 인건비, 사업비 등을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무성도 국제정보국 국제정보과와 분석 1-2과는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데 대사관 소속 외교관, 영사들이 주재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대사관과 현지 특파원들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지요. 실례로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는 한국에서 군사정보를 취재하다 93년 간첩 혐의로 사법 처리된 바 있습니다. 시노하라는 90년 8월부터 90년 12월간 이 3급 비밀 8건 등 국가안보 관련 문건 27건을 일법무관 2명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지요. 법무성 산하공안조사청은 국가단위 정보기관은 아니나 전국 조직 및 해외 30여 개국에 거점을 보유한 일본 최대 정보기관입니다. 탈냉전 후인 1996년 조직 개편으로 구공산권 정보 및 국내 이념 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 대신 주로 해외 정보 수집과 국내 광신도 종교 집단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민간 정보 협력자를 통한 정보 수집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피터 슈바이처가 지은 국제산업 스파이에 의하면 일본 종합상사 상사원들은 CIA의 극비문서에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미국의 정보자유법을 폭넓게 활용한 이른바 합법적 산업 스파이 활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국영전신전화공사는 미국 기업의 전화 및 팩스 통신을 일상적으로 청취, 도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기자, 학자, 전문가, 연구원 등은 민간기업, 상사들과 긴밀히 연계되어 밀접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등 일종의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간담회, 연구회, 연락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언론계 인사와 특파원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협력자로 확보, 알고 싶은 사항이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인터뷰 질문에 끼워 넣기도 하지요. 따라서 일본은 해외 상사원 등이 사실상 정보요원 역할을 하는 등 민간 정보 활동을 활성화하여 산업 및 경제 부문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한 중국의 반간첩법은 전통적 스파이 행위 이외의 기업 활동에 따르는 데이터 취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2017년에 시행된 사이버 시큐리티 결함에 관한 정보 누설을 범죄 행위에 추가하였지요. 중요 정보 인프라의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에 대한 정보를 스파이 조직에 넘기거나 국가 안전에 관한 데이터를 훔치거나 수집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중국의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어 향후 일본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아울러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삼성 등 대기업의 방대한 민간 정보 수집 내용이 정부와 공유되지 않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반간첩법 강화와 관련해서도 기업 활동의 장애 발생이 예상되며 처벌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된 제3국 대상 간첩 행위는 중국 관광, 취재, 탈북민 지원, 선교 등에도 영향이 예상되어 우리 관광객, 주재원, 재중교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정부 차원의 대응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